네, 잠깐의 쉬는 시간이었지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 세션의 두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미처 질문 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패널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발표자분들을 모셨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게 IT팀에서 아이덴티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면 어찌됐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내가 했었던 그 방식과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션에서는 편의성도 이제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새롭게 바뀐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 편하셨대 오케이. 근데 나는 그래도 예전 게 좋아.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뭔가 뭐 대대적인 사용자 교육 아니면 뭐 지속적인 공지 뭐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잘 새로운 거에 익숙해지도록 유도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근데 다만 네. 그 사용자 교육을 저희가 프로비저닝 하는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하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부터 네, 미리. 그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솔루션이 이렇게 본인들의 업무에 편의가 네. 있을 거다 네네네. 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사용자 교육을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이제 전사 공지를 한다든가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네. 이런 식의 작업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게 프로젝트가 길다 보니까 네. 뭐 딱히 신경 안 썼는데 네. 옥타를 도입하게 되면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네.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좀 하거나 알림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넘어갈 때도 만약에 좀 불만이 있으시다라고 네. 하면은 그분 빼고 옆에 분 먼저 네 그래서 옆에 분 보셔라 편하지 않냐 오 괜찮네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좀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옥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보안 솔루션이 하나 들어와요. 그때 제 기억에 DLP였던 것 같아요. DLP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거를 외부로 반출할 때 그 DLP 솔루션에서 본인의 팀장님 승인을 받고서 무조건 외부로 반출이 된다. 이제 함부로 못 보낸다라고 네. 이렇게 왔었어요. 메일이 오죠? 안 봅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안 봅니다. 네. 내용이 길고 전사공지 안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난 그냥 평상시처럼 메일을 첨부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RT팀에 전화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생기면 일단 그분은 제끼고, 네, 일단 제끼고 잘 교육도 이수하시고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보시라고 이렇게 편해집니다. 라는 거를 아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옥타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관문단에 제일 먼저 네. 사용자를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맞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이랑 바뀌게 되면 네. 좀 혼돈이 있거나 어려운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기존 시스템들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사용자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나 혹은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거나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엄청 발생하거든요. 불편했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패스워드를 하나 잊어버리더라도 네. 우리가 그 패스워드 그러면 어떻게 복구해야 돼? 라고 네. 하면은 뭐 IT팀에 문의해 주세요. 네, 이런 네, 네. 절차적인 부분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네. 우리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옥타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셀프 서비스 가능하고 그리고 기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뭔가를 진행할 때 로그인 이후에 통합 단계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현업 입장에서도 이거 처음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소를 몰랐을 뿐이네 거의 이 정도의 이제 목소리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로그인 할 때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공지 메일을 잘 안 보셨으면 네네.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과거에 좀 약간 주니어 레벨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화해서요. 누구 와봐, 자리로 와봐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제랑 달라졌어. 어떻게 된 네. 거야? 나 이거 로그인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아무리 가서 말씀드리고 알려줘도 안 하실 거 뻔하니까 일단은 제끼고 그냥 잘 하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해서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타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액세스하는 페이지의 백그라운드를 네.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심는다던가 네네. 아니면 거기서 간단한 안내 정도는 뭐 이미지로 만들어서 음. 올린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아 이거 우리 회사 거 맞구나. 이거 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네. 이걸 인지하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로그인 창은 작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배경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네. 당황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뭐 문자로 뭔가 네, 갈 네.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개인적으로 쓰시는 그런 뭐 뱅킹 앱이랑 비슷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두면 네. 잘 하실 수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귀엽게 적어 놓는다고 하면 아, 네네. 네, 뭐 현업분들도 아 센스 있네. 요 그러니까요, 정도의, 그러니까요. 오, IT 팀 일 잘하네. 네,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혹시 어쨌든 WIC를 쓰시니까 네네네. 그런 뭐 내부적인 불만 이런 거 없었었나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를 1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구축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 사물 연동이 되면 네. 그 앱에 들어갈 때 네. 로그인 창이 다 리다이렉션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옥타 통해서 로그인 하세요라는 거가 분명히 얼럿이 되고 음. 로그인하면 옥타로 전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IT 또 빅테크 기업에서는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사람들이 적극적이어서 아. 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 또 거기 저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카카오 이미지로 해서 뭐 아. 어떠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네, 저희도 네,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아이디는 뭐 이메일 형식일 수도 있고 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LDAP을 사용하는데 네. 이제 LDAP 아이디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 딱 가이드가 뭐 LDAP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불편함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카카오면 일단 그 IT의 총아 막 그 정도의 네. 이미지가 있는 기업인데 이거 뭐야? 그러면은 그 개인이 조금 창피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왠지 카카오는 그런 불만은 크게 이제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뭔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 네. 애초에 이제 전사 공지로 때리면서 당장 내일까지 안 하면 네. 뭐 접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오. 강력하게 공지를 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날 당일날 거의 다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뭔가 네. 뭐 최근에 백신 같은 경우도 다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진짜요? 식으로 예. 야, 저는 전 직장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백신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지만 그 PC에 대한 중앙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 팀장님들 회의에서 전사 IT 팀에서 나와갖고 어느 팀에 지금 설치한 설치. 게 그거를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적으로 알리고 뭐 그럼 이제 팀장님은 거기에서 소위 이제 쪽팔린 거죠. 가서 그쵸. 네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창피를 당한 거니까 와갖고 이제 팀원 조지면서 막 빨리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네. 해도 다 잘 따라오네요. 그런 네네네. 정말 축복받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안에서 생긴 불편함은 네. 자기 문제다. 오. 이런 식으로 야. 애초에 그 기업 문화가 잡혀 있어서 네. 다들 이제 적극적으로 최대한 네. 하죠. 기업 문화가 주는 영향이 되게 크겠네요. 그 네,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기업에서 아이덴티티를 관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를 적절히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NAC, 낙. 네. 낙 쓰면은 뭐 네트워크 기반으로 일단 통제를 하니까 뭐 어떤 서버든 시스템이든 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접속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뭐 DB 접근 제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옥타로 어떤 DB 서버에 접근하는 것도 이제 인증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능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NAC나 DB 접근 제어나 이런 전통적인 접근 제어, 접근 통제 솔루션들이랑 이런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과 이게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네. 사용자에 대한 신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AM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어설라이제이션이라서 권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단일 솔루션들이 어떤 본인들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NAC가 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뭐 4번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요 앞에 과정을 저희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낙이랑 그런 식으로 연동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네. 4번은 입력하는 것도 옥타를 통해서 네. 인증과 권한을 받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인증이나 권한 정보를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저희는 모아서 실제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디렉토리 같은 그릇에 담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액세스 권한을 주고 회수하고 하는 과정들을 앞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뭐 DB 접근 제어라든가 네. 아니면 NAC라든가 하는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에 액세스 하는데 아이덴티티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다 통합해서 앞에서 다 대행을 하고 네. 적절한 권한과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인증하면서 액세스를 이루게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AC, DB 접근 제어를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것들은 NAC만의 별도의 접근 통제 정책, 뭐 그쵸, 네. DB 접근 제어는 그것만의 어떤 통제 정책이 있을 네. 건데 그리고 그 정책 하에 아이덴티티 관리도 이제 요소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이덴티티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NAC 따로, DB 접근 제어 그쵸. 따로 네.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옥타라는 맞습니다. 거로 이해해도 네. 되겠네요. 통합해서 그러면은 DB에 접근하는 게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다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네. 이 사용자가 맞냐,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사용자가 맞느냐, 그리고 네. 이 사용자의 권한이 어디 있냐, 네. 관리자냐, 그냥 네. 일반 뭐 리드 권한만 있는 사용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통합적인 뷰를 제공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기존의 NAC든 DB 접근 제어든 뭐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옥타와 같은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도입해요. 그거 걷어내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보안 기능이 네.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하나 더 올라가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출발점이 이제 그런 식에서 네, 네, 출발이 네.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은데 기업에서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많은 사스를 사용하고 이것들을 정말 일일이 로그인하는 게 너무 귀찮고 비밀번호 관리도 이제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타와 같은 거를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패스워드 리스든 뭐 MFA든 어쨌든 그 계정 관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로그인도 편해지고 이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편의성도 좋아지고 보안성도 이제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WIC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사스와 WIC가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WIC 안에서 그 왜 OIN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뭐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사스들은 여기 WIC에서 다 관리를 해. 근데 알게 모르게 막 두세 개씩 막 팀원들이 알아서 막 이상한 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옥타의 모니터링 범위 밖에 밖에 존재하는 있는, 네.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통합을 시키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좀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뭐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문의 주신 게 옥타의 기준에서는 옥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옥타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물이랑 오픈IDC, OIDC나 네. 오픈ID 커넥트 같은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해서 원래 저희랑 연동하고 있지 않아도 네. 이제 자체 개발한 인하우스 앱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스들 네. 아직 옥타랑 OI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은 네. 예, 그런 사스들도 네. 이제 그런 사물이나 OIDC 같은 방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옥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연동을 제공하는 거고 네. 이제 흔히 그렇게 가려져 있는 사스를 저희가 섀도우 IT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그런가요? 섀도우 IT는 이제 다른 영역들 예를 들어 뭐 캐스비라든가 아. 다른 이제 클라우드의 그런 이제 보호 관련된 네. 프로텍션 관련된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네. 이제 섀도우 IT들을 디파인하고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옥타라는 거는 섀도우가 아니고 그쵸. 양지로 네. 올라와 있는 거에 한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사용자가 작정하고 이거 그냥 몰래 이렇게 쓰면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걸 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옥타 외에 다른 게 있으니 그렇죠, 네네네. 그걸로 커버를 해서 찾아내고 이거 다시 WIC로 붙여. 이렇게 네.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실제 이제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팀 단위 이상이 쓰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이덴티티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옥타랑 이제 연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없다 OIN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사물에 혹은 오픈 IDC 이런 방식으로 연동을 통해서 네. 이제 아이덴티티 관리를 하는 거고요. 찾는 거는 이제 다른 솔루션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옥타로 관리되는 그런 사스들은 회사 비용인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너네가 그렇게 쓰고 싶으면 연결 안 하고 싶다고 부서 비용으로 하든가 개인 비용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면은 이거 내 돈 내고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런 네. 거, 네. 네, 붙여주세요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안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서 아, 이게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으니까. 잘못된 데이터가 혹은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네. 그 서비스를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네네. 서비스 진짜 많잖아요. 그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들도 많은데 네네. 왠지 내부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되게 빈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카카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에 대해서 엄청 강화를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의외로. 오. 대신 이제 보안 정책이 네. 100대 0이라 그래서 네. 그냥 양심에 믿겠어. 하지만 이야.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 와, 지금 평소에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 네.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네. 최대한 그런 크루들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이야. 너네 믿어줄 테니까 똑바로 일해. 네.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지라고. 다 책임져. 와.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찔려서 이상한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다 책임지라는데 이거 만약에 나 때문에 나의 계정이 탈취돼서 랜섬웨어에 걸려서 네트워크 타고 우리 팀원, 우리 막 부서가 막 다 그쵸, 걸려버렸어. 네. 그래서 막 해커가 막 뭐 저기 뭐 5억 내놓으래요. 막 비트코인 막 그만큼 뭐 100개 내놓으래. 네.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딴짓을 못하지. 그쵸, 네, 그쵸. 이상한 거 못 갈죠 그러면. 근데 보통은 잘 그런 거 설치를 잘 안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섀도우 IT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한 14년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쪽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캐스피 같은 네. 제품 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굉장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 이 방향이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회사 자체의 그런 방향은 네. 이제 자율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양심을 믿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네. 점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네. 이제 개인의 어쨌든 뭔가 자율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억압받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렇기 회사가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 같다라는 느낌.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좀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카카오 좋은 회사네요. 역시 그 뭐였죠? 네카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거 들어갈 만하네요, 진짜. 야. 네카라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취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할 때 회사가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거는 진짜 저 마이너스 악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가 될 때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관리자들이 실제 직원들이 집에서 제대로 근무하는지 모르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트북에 있는 웹캠에서 자동으로 그 사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은 관리자 PC에 막 팝업이 뜨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쵸. 저렇게 직원들을 못 믿으면은 세상에 직원들이 딴짓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네, 진짜. 정말 너무 진짜 안 좋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이상적이게 카카오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피해만 주지 마. 네가 오롯이 다 책임지는 거야.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네, 맞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서 직원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아서 안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야, 서로 조심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은 어떤가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대부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신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직원들의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옥타 같은 솔루션들이나 다른 네네네. 솔루션들을 쓰면서 네.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통제하신다. 네. 네, 일단 기본적인 신뢰는 깔려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CIC 쪽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카카오처럼 이런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보안보다도 사용자 편의성인 것 같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이런 앱들을 사용할 때 뭔가 좀 불편해,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함은 대부분 보안을 강화할 때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다양한 그 인터넷 뱅킹이 있지만 카카오뱅크를 개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카카오뱅크에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앱이. 물론 앱도 되게 잘 만드셨겠지만
그냥 로그인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도 그냥 이제 그때 아마 카카오뱅크가 처음 시도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페이스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이 되고 그리고 로그인 돼서 나의 계좌 정보 나오는 화면까지 1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모든 메뉴가 다 빠릿빠릿하게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뭔가를 할 때마다 딱히 나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얼굴 인증 한번 했을 뿐인데 네네. 과거에 제가 이용했던 다른 메이저 제1금융권의 은행들은 뭘 하려면 계속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 강화, 편의성, 양립 말도 안 돼. 에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보안을 강화할 때마다 어쨌든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앱에는 이 앱에 뭔가 얹혀지는 거니 당연히 앱은 무거워지지 않을까?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또 카카오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에는 분명히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적용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보안을 강화하면서 앱들이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저는 뭐 뱅크 쪽은 아니어서 네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우선 저희 만약에 어스제로를 붙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어스제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가장 글로벌에서 많이 사용자가 많은 그런 CRC 네네네. 있잖아요. 네. 특히 챗GPT 같은 경우가 네. 어스제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요. 그 네.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로그인 음. 그 트래픽을 다 감당을 하면서 네. 순식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스제로를 만약에 저희 그 카카오뱅크 쪽이랑 붙여서 좀 네. 더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어스제로가 적용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네.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는 느끼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보안 기능이 들어갔을 때 뭔가 앱이 무거워지는 거는 어스제로 쓰면 해결이 되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카카오의 비결을 여쭤보려다가 어스제로 자랑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검증이 된 거니까요. 네, 그렇죠. 현재 트래픽 제일 많이 나오는 서비스가 챗 GPT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도 뭐 가장 너무 핫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매일 사용하는데 로그인할 때 크게 불편하게 느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잠시만요. 그렇지.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챗 네. GPT 어스제로 사용이 되어 있고 네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CIC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되어 있는 게 그 KSP라는 예,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장표에서 KSP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아, 네네. 그게 이제 카카오 서치 플랫폼이잖아요. 네, 서치 플랫폼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은 뭔가 그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네네. 검색할 때 나오는 그건가? 그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이제 내부 검색 엔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뭐 사업 확장성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구글 검색 엔진이든 네. 뭐 네이버 검색 엔진이든 네네. 그런 식의 이제 카카오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그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할 때 그냥 어쨌든 아무나 들어왔으면 안 되니까 네, 네, 사용자 네. 인증을 어스제로를 통해서 네, 이제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현재는 KSP밖에 적용이 안 돼 있는데 네네네. 향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서비스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콕 집어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선 아까도 이야기 잠깐 드렸던 게 네. 이제 그 물류 관리 시스템이라고 네. 카카오 아이 라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조만간 연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뭐 정확한 듀데이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네, 그거를 먼저 시점으로 음. 그걸 기반으로 이제 평가가 좋으면 아. 다른 이제 서비스들도 그렇지. 이제 차차 하나씩 붙여서 음. 이제 확장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KSP에서는 어스제로의 어떤 사용성 이런 게 검증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물류 서비스에도 적용이 됐을 때 그걸 한 번 더 평가를 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아니 근데 그냥 내부적으로 KSP에 적용이 됐으면 그냥 쫙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그렇게 까탈스럽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래도 뭐 내부 규정상 아. 뭐 어쨌든 여기 공동체는 다 약간 평등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쓰고 싶은데 저쪽에서 또 안 쓰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이제 네. 시험대에 올라야 되고 네. 서로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여러 사례를 만들고 네. 잘 만들어진 사례를 만들어야 네. 뭐 점점 더 여러 서비스에 확 붙여서 오. 이걸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옥타 입장에서는 네, 네. 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뚫었어. 그러면 뭐 이제 카카오 다른 서비스 끝났지 뭐 다 무조건 스무스하게 다 될 거야.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 네, 네. 아니 이게 저 고성준 부장님은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뭔가 그룹사의 솔루션을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유명한 회사 한번 뚫어요. 그러면 그렇죠. 일사천리잖아요. 레퍼런스가 네. 있으면 네. 아무래도 다른 곳에 네. 갔을 때 어디가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하죠. 아니 삼성그룹에 영업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쓴대요. 거기서 검증이 끝났대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삼성 로지스틱스야.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쵸. 근데 카카오는 그런 분위기가 네,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이 생각보다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우리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 오. 다른 거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이제 공동체고 네. 공동체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 네. 만족스러웠다는 평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어필은 되지만 네. 그렇다고 뭐 위에서 찍어내리듯이 네, 네, 너 네. 여기서 이거 썼으니까 저기서 저거 써야 돼. 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수평적인 기업 문화. 네. 네, 거네요.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한 몇 년 지나고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수직적이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진짜 카카오는 수평적인 그런 게 그 회사 내부의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회사들 간에도 그게 유지가 되는 네. 거고 이런 어스제로와 같은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야, 옥타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거 철저하게 평가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케이스군요. 맞습니다. 네. 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검증 안 됩니다. 네, 평가할 겁니다.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업 내부 사용자든 외부 사용자든 어쨌든 이 아이덴티티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함으로써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WIC와 CIC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뭔가 미래의 내부 임직원용의 아이덴티티 관리 그리고 외부 서비스 사용자용 이런 고객 아이덴티티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지 뭐 아무래도 좀 솔루션 구축 경험이 많으실 거니까 그 구축 과정에서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요런 부분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WIC 입장에서는 아직은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글로벌하게는 뭐 클라우드나 사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긴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레퍼런스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아직 온프레임이나 레가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쓰고 있는 것도 네, 많고. 네. 그럼 이제 그쪽이랑 연동을 하는데 음. 뭐 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를 저희가 뜯어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를 뜯어 고친다기보다 음. 기존 거에서 서포트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음. 솔루션이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보다는 쉽게 네, 사용자도 혹은 이제 관리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게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관리는 결과적으로 뭐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사용자가 진짜 제대로 된 사용자인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될 맞아요. 텐데 귀찮게 해야 되죠 또. 그 과정에서 최대한 덜 귀찮게 하면서 아. 사용자를 최대한 잘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라든가 뭐 머신러닝 이런 다양한 조금 더 진보된 기술들이 네. 아이덴티티의 보안에 적용돼서 사용자가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네.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 투팩터를 한 번 더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 사용자를 조금 네. 더 잘 인지해주고 네, 네. 정확하게 인지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FA 투팩터 인증도 맨 처음에 하게 될 때는 여기 보안 신경 쓰네. 그런데 두 번 세 번 되잖아요. 짜증나요. 그렇죠. 왜 자꾸 물어봐, 진짜. 참고로 저희가 출장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아, KTX를 그러는데? 타고 가는 과정에서 아.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이게 사무실에만 쓸 때는 네. 뭐 별로 몰랐다가 그렇죠. 고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니까 네. 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넌 왜 자꾸 어디에 가는 거야? 계속 이제 떴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뭐 단말기를 인증한다든가 그렇죠. 사용자의 이제 페이스 아이디처럼 어떤 바이오 정보를 인증했을 때 어떤 패턴이나 내용들을 학습해서 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자 편의성은 극대화하고 네. 그 과정에서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냥 네. 빠르게 어디를 이동하고 있을 뿐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바뀐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MFA를 물어보는 이유는 의심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네. 건데 오케이.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AI가 적용이 돼서 아, 이 사람은 보니까 과거에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빠르게 이동할 뿐이야. 달라진 건 뭐 없어. 동일한 단말기에 네, 네.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네. 인지할 수 있으면 네. 일단은 원래 물어본 거 10번 물어봤으면 네. 일단 2번만 물어보자. 음. 뭐 이런 식으로만 돼도 네. 아무래도 편의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네네. 그럴 것 같네요. 네. CIC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쨌든 이제 고객이 로그인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팩터가 많아지면 음. 솔직히 쇼핑몰 로그인하는데 멀티팩터 아우, 이런 거는 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네. 업무 때문에 멀티팩터는 너무 괜찮아요. 네네네. 당연히 회사 규칙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쇼핑몰 로그인하는데 멀티팩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네. 그런 어댑티드 MFA 같은 기능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네.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돼서 네. 정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더 물어봐야 돼. 라고 그런 인증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네네네.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조금 더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면서 음.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음. 그런 CIC가 되지 않을까. 음. 근데 굉장히 보면 인공지능이 요즘 참 너무 좋잖아요. 네네. 정확도도 정말 올라갔고 좋습니다. 네. 때문에 오스제로의 그런 MFA 쪽에도 빨리 음. 잘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던가요, 옥타에서? 그거는 한번 네. 알아보도록 저희도 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옥타의 관계자분들께서 보실 거니까 네, 조만간 네, 이 네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을 겁니다. 이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세션 그리고 이번 패널 토익 세션을 통해서 WIC, CIC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보안이 향상이 되고 사용자의 편의성은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보안을 아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WIC, CIC 검토해 봐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 신청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웨비나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 외부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